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 숙종 32년 한양 도성 북쪽 양반가의 후원.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18살 여종 연희는 꽃잎을 쓸고 있었고 그녀의 고운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지요. 아이고, 이 꽃잎들은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구나. 그때 담장 너머로 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씨, 그 꽃잎들이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반해 떨어진 것이 아닐까요?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은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였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쪽은 누구시기에 남의 집 담장을 넘보시나요? 젊은이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지요.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머슴일 뿐입니다. 이름은 돌쇠라고 하지요. 연희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지요. 머슴 주제에 남의 집 규수를 보고 말을 거는 것이 어찌된 도리입니까? 돌쇠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아가씨, 제가 보기에는 규수라기보다는 여종 같소.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신분 아니오? 돌쇠의 말에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지요. 무례하시군요. 어서 가보세요.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며 연희의 주인 김판서가 들어왔고 연희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연희야, 어서 내 서재로 와라. 오늘 밤 벼슬아치들이 모이는 자리에 너의 검은 고솜씨가 필요하구나. 네, 대감마님, 즉시 가겠사옵니다. 연희가 떠나자 돌쇠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지요. 다음 날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지요. 아가씨, 우리 다시 만났군요. 놀란 연희가 뒤돌아보니 돌쇠였지요. 그런데 그의 차림새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비단 도포의 멋진 모습이었지요. 당신 어찌 된 일입니까?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실은 제가 암행어사입니다. 이 마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지요. 아가씨, 혹시 이 집안에서 수상한 일들을 보신 적 있소?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사실 대감마님이 매일 밤 이상한 편지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어요. 돌쇠의 눈이 반짝였지요. 그렇군요. 아가씨, 저를 좀 도와주시겠소? 연희는 잠시 고민하다 돌쇠의 떡 벌어진 어깨와 기품에 반해 온몸이 감전된 듯 찌르르 거리는 느낌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피어났지요. 이렇게 연희와 돌쇠의 운명은 얽히기 시작했는데 정작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의 비밀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제법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요. 그들은 김판서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밖의 상황들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지요. 어느 날 돌쇠는 연희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지요. 연희야,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내가 술주정뱅이로 변장해서 김판서의 집에 들어갈 테니 넌 나를 붙잡고 쫓아내는 척해. 연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계획인가요? 돌쇠는 씩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그를 화나게 해서 실수하도록 만들 거야. 다음 날 밤 돌쇠는 누더기 옷을 입고 김판서의 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야호,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돌쇠가 고함을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연희가 황급히 달려나왔지요. 아이고, 이 미친 사람을 봤나. 어서 나가세요. 김판서가 화를 내며 마당으로 나오며 소리쳤지요. 이 미친놈이 누구냐? 당장 내쫓아라! 그때 돌쇠가 김판서에게 달려들어 그를 껴안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형님. 오늘 제가 큰 돈을 벌었으니 한잔하시죠. 김판서는 돌쇠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옷소매에서 비밀 편지가 떨어졌고 연희가 재빨리 그것을 주워 얼른 가슴속에 숨겼지요. 이 미친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포도청에 넘기겠다! 김판서가 고함을 질렀지요. 연희는 돌쇠를 끌고 나가며 죄송합니다, 대감님. 제가 이 사람을 내보내겠습니다. 둘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돌쇠가 웃으며 어때? 내 연기 좀 봤지? 연희도 웃으며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러자 돌쇠는 연희에게 편지는 잘 주워서 간직하고 있냐고 물었지요. 도련님, 편지는 저의 가슴 안쪽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연희는 자신의 옷섭을 풀어헤치고 편지를 돌쇠에게 주었는데 돌쇠는 편지를 받아들자 아직도 연희의 온기가 남은 편지에 그만 그의 몽둥이가 벌떡 서고 말았지요. 그러자 남자 경험이 없던 연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물었지요. 그런데 이건 뭐죠? 연희의 풍만한 그곳을 상상하던 돌쇠의 눈이 다시 반짝였지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김판서의 부인이 나타났는데 연희야,
거기 서라. 너희 둘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연희와 돌쇠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그들의 비밀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한 것인데 마님, 이건 그저. 연희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지요. 그때 김판서의 부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내 눈이 맞구나. 너희 둘이 사랑에 빠진 거로구나. 돌쇠와 연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지요. 김판서는 요즘 요망한 첩에게 빠져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돌쇠의 몸 아래 위를 훑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그렇게 김판서의 부인과 헤어지고 나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김판서의 부인을 이용해서 직접 비밀 문서들을 훔쳐오면 어떨까 하고 연희에게 이야기했지요. 도련님, 마님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비밀 문서들을 빼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김판서의 부인과 조금 가까워져 봐야겠다. 내게 방법이 있으니 연희 너는 당분간 김판서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서로를 향해 가까워진 감정들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포개어졌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연희는 돌쇠가 이끄는 대로 몸을 받아들였지요. 이미 젖어있는 연희의 그곳에 돌쇠의 성난 몽둥이는 울그락불그락 꿈틀거렸고 이내 쑥 하고 비집고 들어가자 연희는 얕은 신음소리를 뱉었고 달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연희의 그곳은 예쁘게 핀 한 송이 연꽃 같았지요. 암행어사 돌쇠와 여종 연희는 김판서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김판서의 부인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지요. 돌쇠는 김판서의 부인 이씨와 가까워지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며칠 후 돌쇠는 김판서가 저택에 없는 틈을 타 술을 한 병 들고 김판서의 부인을 찾았지요. 마님, 제가 좋은 술을 구해왔습니다. 함께 한잔 하시지요. 이씨는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맞이했지요. 그런데 그녀의 거기는 돌쇠를 보자 이미 젖어 있었는데 아이고, 돌쇠 도령, 이리 와서 앉으세요. 요즘 남편이 바빠서 외로웠는데 잘 왔어요. 그러자 부인 이씨는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각자 보리를 주어 밖으로 내보냈지요. 김서방은 장에 가서 대감님이 오시면 드실 수 있게 닭과 고기를 좀 사오거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야 하니 너희들도 얼른 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하여라. 그리고 이씨는 돌쇠와 함께 얼른 방으로 들어갔지요. 돌쇠는 이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마님, 처음 뵈었을 때 대감님의 아리따운 큰 아씨인 줄 알았습니다요. 그러자 이씨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돌쇠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었지요. 이씨는 점점 돌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돌쇠와 이씨는 김판서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러나 어느 날 돌쇠는 증거를 찾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지요.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이씨의 몸은 돌쇠의 손이 가기도 전에 시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 되었고 비록 30대의 몸이었지만 이씨는 여느 10대 여인의 몸과 다를 바 없이 이씨의 몸에는 잡티 하나 없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한복 저고리는 마치 터질 듯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렇게 이씨의 입술이 돌쇠의 온몸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였고 돌쇠의 정신은 이미 이 세상 정신이 아니었지요. 이씨의 손이 돌쇠의 몽둥이를 낚아채자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뱉었지요. 헉, 마님. 이씨가 돌쇠의 몽둥이를 그곳에 쑥 넣자 이씨의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찔움찔거리며 돌쇠의 몽둥이를 삼켰다 뱉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꼬박 함께 보낸 후 이씨가 돌쇠에게 말했지요. 돌쇠야, 매일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내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다오. 그러자 돌쇠가 말했지요. 마님, 제가 마님께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그래, 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내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줄 수 있겠구나. 그러자 돌쇠가 말했지요. 마님, 혹시 김판서 대감께서 중요한 문서들을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남편은 항상 서재의 비밀 서랍에 중요한 문서들을 숨겨두곤 하지. 하지만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쉽게 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돌쇠는 이씨를 통해 김판서의 비밀 문서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 씨와 헤어진 후 연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연희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재의 비밀 서랍을 여는 거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연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물쇠를 열 수 있을까요? 돌쇠는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내가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어. 너는 김 판서의 주의를 끌어줘. 그동안 내가 서재에 들어가서 문서를 가져올게. 그날 밤 김 판서의 집에서는 벼슬아치들을 불러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연희는 그날도 김 판서의 명령으로 손님들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했지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으나 연희는 재주가 뛰어났고 미색으로 치자면 한양에서는 연희를 따라올 처자들이 없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김 판서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검은고 연주가 끝난 뒤 달빛 아래에서 속살이 비치는 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이내 남자들의 눈은 연희의 황홀한 춤사위와 살짝살짝 비치는 그녀의 속살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연희가 김 판서와 손님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돌쇠는 서재로 몰래 들어가 이 씨에게서 들은 대로 비밀 서랍을 찾았지요. 자물쇠를 열기 위해 그는 작은 도구를 사용했는데 제발 열려라! 돌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물쇠를 돌렸지요. 마침내 서랍이 열렸고 그는 서랍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꺼내 품에 넣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김 판서가 서재로 들어왔지요. 돌쇠는 급히 몸을 숨겨 김 판서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김 판서의 뒤에는 연희가 속살이 비치는 옷을 걸치고 두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김 판서가 말했지요. 오늘 밤 손님들은 기생들이 대접할 것이야. 연희, 너는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러자 연희는 울먹이며 김 판서에게 말했지요. 대감님, 아니되옵니다. 마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저는 죽습니다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대감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제발 소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김 판서가 말했지요.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 어서 이리 오너라. 김 판서는 연희의 허리를 잡아 끌며 자신의 무릎에 앉혔고 그의 손은 미끄러지듯이 연희의 무릎을 지나 치마를 걷어올리며 살이 오른 그곳을 향했지요. 그러자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토해냈고 김 판서의 다른 한 손은 연희의 풍만한 그곳의 꼭지를 살짝 비틀며 움켜쥐었지요. 대감님, 제발 그만두셔주세요. 제발. 연희는 김 판서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계곡에서는 그녀의 거부하는 몸짓과는 달리 이미 미끌거리는 것이 흘러내려 김 판서의 손을 적시고 있었지요. 걱정 말거라. 오늘 밤 내 여자가 되면 너는 이제 팔자를 고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잠자코 있거라.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김 판서의 몽둥이가 연희의 그곳에 쑥 하고 들어가니 연희는 이내 죽겠다며 울기 시작했지요. 나리, 대감 나리, 소녀 이러다 진짜 죽겠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으리. 그렇게 연희와 김 판서의 행위를 숨어서 지켜보던 돌쇠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김 판서의 얼굴에 주먹을 먹여주고 싶었지만 주먹을 콱 쥐며 겨우 참고 있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 김 판서의 부인이 씨였지요. 이 씨는 대감과 연희가 운우지정을 나누는 모든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이 씨는 오히려 연희를 다독이며 말했지요. 그래, 너가 오늘 고생을 했구나. 어서 옷을 챙겨서 나가 보려무나. 연희는 울면서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방에서 나갔지요. 그러자 이 씨는 이 대감에게 말했지요. 당신 매일 첩들에게 정신이 팔려 지내더니 이젠 순진하고 어린 연희까지 건드렸네요. 그래, 어떻던가요? 그러자 김 판서가 말했지요. 뭐가 어떻단 말이오? 당신도 참. 그렇게 김 판서도 방에서 서둘러 나가자 이 씨는 나지막히 돌쇠를 불렀답니다. 돌쇠야, 너 거기 있는 줄 안다. 어서 나오거라. 그러자 돌쇠는 한껏 화난 표정으로 나왔지요. 이 씨는 얼른 돌쇠의 아랫도리를 움켜잡으며 너 오늘 귀한 구경을 했구나. 이쪽으로 잠시 와 보거라. 그러자 돌쇠는 이 씨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순간 이 씨를 넘어뜨리고 거칠게 이 씨의 저고리를 풀어헤치며 자신의 분노를 이 씨에게 푸는 듯 아주 거칠게 자신의 몽둥이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고 이 씨의 허리도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새벽이 되자 돌쇠는 이 씨를 뒤로 한 채 연희를 찾아갔지요.
돌쇠는 김판서와 연희의 일을 모른 채 하며 말했지요. 연희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이 문서들로 김판서의 비리를 밝힐 수 있어.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돌쇠는 결심한 듯 말했지요.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이 비리를 조정에 보고할 거야. 연희는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돌쇠는 연희에게 말했지요. 연희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우리 꼭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그날이 지났고 김판서의 비밀 문서를 손에 넣은 돌쇠와 연희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김판서의 비리를 조정해 보고할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돌쇠와 연희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김판서는 연희의 방에 찾아왔지요. 어제 맛본 연희에 대한 생각으로 김판서의 그곳은 벌써 화가 잔뜩 나 있었지요. 연희야,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지요. 대감님,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나 김판서는 연희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강제로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저고리를 풀거라. 내 오늘은 아침까지 너와 시간을 보낼 것이야. 김판서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몽둥이를 연희의 얼굴에 가져갔고 그녀의 머리를 움켜잡았지요. 그 순간 돌쇠가 방으로 들어왔지요. 김판서! 당장 연희에게서 그 더러운 손을 놓으시오! 김판서는 놀라며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너는 누구냐? 돌쇠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대감의 비리는 이미 밝혀졌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김판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무슨 비리가 밝혀졌다는 말이냐? 여발하게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이놈을 잡아 가두거라. 그 순간 김판서의 부인 이씨가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차분하게 말했지요.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저분은 한양에서 파견 나온 암행어사입니다. 저분은 이미 당신이 그동안 벌여왔던 일들의 모든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김판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이것들과 한패였단 말이오? 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예, 당신의 비리를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배신자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순간 돌쇠는 김판서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지요. 김판서는 저항했지만 결국 돌쇠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김판서. 아침 달기 울자 돌쇠와 연희는 김판서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떠났지요. 그들은 조정에 도착하여 김판서의 비리를 보고했고 김판서는 결국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돌쇠와 연희는 이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들은 한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매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달빛이 내려앉은 고요한 밤에 달을 쳐다보며 이야기하였지요. 낭자, 나를 믿고 먼 곳까지 와줘서 고맙소.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감사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새 달빛 아래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달빛에 비친 연희의 살결과 그녀의 봉긋한 두 곳, 그리고 잘록한 허리를 내려와 언제든지 돌쇠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듯 달을 향해 솟아오른 둔부는 돌쇠의 것을 환하게 만들었고 이내 힘줄이 터질 듯한 돌쇠의 성난 몽둥이가 연희의 달구어진 그곳에 쑥 들어가니 연희는 자지러지며 두 손으로 돌쇠의 허리를 꼭 껴안고 그녀의 둔부는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돌쇠와 연희는 목숨을 건 모험을 통해 사랑을 지켜냈고 조선의 밤하늘에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